안녕하십니까. 일용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더 그린 뉴딜, 저기가 더 그린 뉴딜, 수소차. 근데 우리가 유진 연구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말한 거는 몇 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뭐 펀드 얘기 나오고 해서 이런 거지. 네. 그 몇 개월 전에 말했을 때 우리가 그때 아마 이리온도 녹음하고 그때 종목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러네요. 2달 정도 하시죠. 네. 그때 뭐였죠? 정의선 씨, 네. 근데 사실 이제 현대차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아마 발표가 사실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대표 발표자로 당시에도 뭐 아마 언택트 환경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 모델들 앞으로 출시할 것도 이제 얘기 나왔었고, 아마 이제 다른 이제 민간 업체들도 대부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발표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정부 정책이 세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화되면서 이제 금융권으로도 사실 역할이 좀 번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좀 최근 들어서도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정작 이 그린 뉴딜을 이제 받쳐주는 가장 큰 토대 중에 하나인 이 전기차 판매 또는 이제 수소 전기차 판매에 대한 로드맵이 급격하게 우상향이 된 거냐에 대해서 좀 이제 의문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왜? 어떤 점에? 아니 사실 이제 수소차 판매 계획이 사실 늘어나야 이제 최근에 오르는 이러한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생산 캐파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거 따지면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 내가 놀란 게 방송에서 어제부터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저 오늘 이제 누구랑 식사를 하다가 야 도대체 요즘 시장에 왜 이렇게 종목들이 날릴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더니, 형 700 서비스 장세야. 그냥 막 어떤 거 나오면 그냥 막 어떤 애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는 뭐 어제 어떤 종목도 이거 왜 올라간 거야 상한가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막 수소차도 이게 사실 상관없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마치 엄청나게 해서 여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막 하지만 실제 캐파 같은 건 전혀 그렇죠. 고려되지 않고 있죠, 사실. 고려되지 않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합시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드려보면은 일단은 그래서 이 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쉬가 사실 이제 자동차 산업의 굉장히 트렌드 메이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는 기술 투자의 방향이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가는 방향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맞는 말인데, 지난주에 이 보쉬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2022년부터 대량 양산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주요 공급사 중에 이제 니콜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밝혀는지는 제가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유럽에서의 이제 상용차 업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면 이제 유럽에서도 대부분 궁극적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치도 사실 조금 나와 있어요. 2030년까지 그 캐파를 이제 40기가와트로 이제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유럽 연합에서 밝힌 거는 아마 아프리카 20, 이제 유럽 20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아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수전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제 발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지는 큰 그림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보쉬랑 경쟁 구도에 있게 되는 업체가 이제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가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타 OEM으로도 공급할
현재 이제 최근에 작년에 파트너십이 하나 있었고 올해도 이제 뭐 일단 여러모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 충주에서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수소차 관련 이제 부품주들이던 소재 관련 주식들이던 대부분 이 사진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주에 있군요. 네. 옆에 있는 게 충주 1이고 빈 공간이 충주 2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충주 2 공장이 올해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캐파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캐파도 지금 이제 3만 대에서 한 4만 대 정도까지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옆에 1공장만으로 한 이제 10,000대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로드맵이 사실 시장에 알려진 지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제가 한 4만 대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캐파가 2030년에는 70만 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이 충주 공장 말고 아마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이제 거대한 캐펙스 로드맵이 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찌됐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제 시간 스펙트럼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최근 상황을 이제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 3번이랑 이제 목표 1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최근에 나온 이제 기준으로 25년이랑 2030년이랑 대한민국의 수소차 보급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대랑 이제 25년에 20만 대랑 30년에는 이제 86만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보급이 되려면 25년에는 이제 보급 대수 거의 이제 7, 8만 대는 연간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30년에는 거의 이제 한 20만 대 수준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한국에서 자동차 시장이 연간 이제 18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소차가 이제 10만 대가 연간 팔린다라는 이제 가정은 상당히 좀 공격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소비자가 이런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상품성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개선이 되어야만 하면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랑 어차피 이 피할 수 없는 이제 대결인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커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누적 기준으로 이제 보급 대수 20만 대, 이제 86만 대, 이 수치는 뭔가 이제 납득을 하기에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공격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숫자가 대부분 이제 현대차 숫자일 거거든요. 현대차는 그러면 못 파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현대차는 이제 수출을 하게 되죠. 생산을 해서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수출되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이제 커지게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생산량이랑 국내 정부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수 시장에서의 이제 보급 대수랑은 굉장히 괴리가 클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5년 제가 표 2번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간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친환경차별 판매 대수 및 이제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순수 전기차는 110만 대 정도 저희가 25년에 현대기아차에서 합산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FCV가 이제 수소차입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올해 10,000대가 조금 못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봐서 이제 25년에 한 10만 대 정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만 대에서 국내로 이제 배정되는 물량은 상당히 이제 적은 수치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 4번 보시죠. 이제 4페이지에 죄송합니다. 표 3번 보시면 저희가 그 킬로미터당 주행 비용을 따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총 충전 비용이 나오고요. 소나타까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소나타는 이제 그 만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 채우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넥소가 이제 한 6만 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충전소나 이제 지역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표 4번으로 가셔갖고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수소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가격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절반 떨어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40년이에요. 이렇게 돼도 전기차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야,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것마저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림 4번 근데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오래 걸리면? 가긴 가지만 이게 확산되기에는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납득이 가는데 그런 거로는 지금 뭐 10만 대, 20만 대 이런 수치를 저희가 얘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 버스나 이런 거로는 이제 사실 버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냥 다 몇백 대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대를 팔아야 사실 이렇게 10만 대가 뭐 엄청난 수량도 아니고 10만 대를 내수해서 한 차종, 두 차종으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뭐 소나타 이상급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수소 가격을 낮추는데 필요한 이제 절차들이 있죠. 그러려면 지금 수소를 공급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추출 수소랑 이제 부생 수소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생 수소는 정말 이제 정유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공장 플랜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바로 활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출 수소는 이제 정말 가스를 개지를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두 가지 다 이 탄소가 배출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환경이 아니고 수전의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리적으로 H2O를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전기가 다시 필요한데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확보를 해야만 사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술이 없죠. 지금 이제 2022년, 23년 정도의 국산화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가장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역이 이제 호주고요. 호주가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대에는 철강석 수출로 경제 부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 철강 산업이 예전보다 많이 이제 다운 사이클을 걷고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만든 후 수출하는 사업을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5번에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사막에서 이 수소를 생산한 후 대부분 동북아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철강석 수출 루트랑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이거 철강석 갔다가 중국이 갔다가 넘어. 중국, 한국, 일본이잖아요. 철강 가져가지고 브라질에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뭐. 그래서 그 철강석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신규 진입자로 나타났었던 이제 회사가 폴테스키 메탈 그룹이라고 FMG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현대차가 최근에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수소 생산에 대한 이제 뭐 기술력 확보라던가 이제 아니면 또 공급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MOU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사실 이제 제가 철강 에너지 잠깐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들여다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이제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재밌네 이거. 네. 호주 그래서 입장에서도 뭔가 대안이 필요한 상태고. 네, 제 생각에는 22년, 23년부터 수소 수입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수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예, 근데 수입을 수소로 액화수소로 보통 못하고 NH3 암모니아로 수입을 합니다. 예. 근데 암모니아는 이제 분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 이 암모니아 분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암모니아 운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뭐 상사나 아니면은 이제 종합 상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조선사들이 조선 업체들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많이 추진이 이제 곧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사실 이 수소 경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북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수입을 하는 방식을 이제 많이 활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려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호주에서는 다 태양광 패널을 아주 큰 규모로 깔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천혜의 환경이죠 사실. 그쵸. 네. 뭐 비가 오는 어디 사막 같은 데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을 그냥 태양광으로 호주야말로 네. 그냥 가장 하기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해상부터 모든 게.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일단은 이제 수소 경제가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이제 핵심 배경 중에 하나 가장 큰 골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정도는 거쳐야 일단 킬로그램당 좀 가격이 좀 빠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다체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 섹터 내에서 그림 5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자동차 섹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 5번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이제 스택이랑 스택 주변 장치들이랑 수소 탱크랑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관련 추정치들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표 6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또 다른 이제 친환경 열관리 부품이라던가 여기에도 뭐 수소차 열관리 부품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미미하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저희가 가장 말씀드릴 게 많은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그림 6번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신사업 매출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 수소 스택 이제 관련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이제 전동화 모듈들 이제 모터라든지 이제 그런 동력 계열들 이런 것까지 이제 추정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림 7번이 이제 흥미로워 하시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70만 대까지 가는 것으로 이 수소 스택 캐파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70만 대가 완성이 되고 아마 판매는 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은 물량을 추정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 6번에도 있죠. 자꾸 그림하고 제가 헷갈리는데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번 그림 8, 그림 9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차 내부 저희가 이제 지난 수소 모빌리티 쇼에 가서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일단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제 앞으로 물량이 많아지면서 이원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한테 계속 이제 고마진 사업을 준다거나 근데 마진을 떠나서 완성차 업체는 물량이 늘어나면 사실 이제 이원화를 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 더 크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이제 국면 저희는 지금 넥소 2세대가 나오면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2023년, 24년 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원화라든지 이제 신규로 수주를 받았다라든지 그런 이제 맥락의 투자 포인트가 있는 업체들은 아마 23년 정도부터 물량을 이제 나오는 물량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시기 대부분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실 저희가 몽땅 다 커버를 하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부품 군별로 좀 언급을 드리는 게 일단은 뭐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표 7번에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일단은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만들어 봤고
그래서 수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있고 하이드로전 서플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장치를 이제 하는 부품 업체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스택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스택에서는 이제 이 MEA랑 금속 분리판이랑 가스 확산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는 이제 제품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의 형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산화가 이제 가장 시급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산화가 됐어도 어쨌든 고가의 제품들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것들 이 스택이 한 이제 하나의 그 셀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 5, 600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시켜 주거나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주변 부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기존의 내연기관 제품만 하던 업체들도 사실 그쪽으로 참여도가 좀 많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이제 전기차랑 이제 또 다른 설계이기 때문에 이 스택만을 위한 이제 이제 쿨링을 위한 이제 밸브나 그런 이제 부품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구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력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이제 인버터라든지 그런 특히 이제 컨버터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전기차에서보다 더 고전압 형태가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제품 개발이 들어가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쪽 관련 이제 부품주들 또 일단은 이제 중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전부터 하던 내용인데 네. 사실 이거보다 이번에 최근에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더 구체화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섹터 담당자로서의 평가는 어떤지 이게 오히려 나는 더 궁금하거든. 그쵸. 근데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작년보다 25년, 30년 수소 보급 대수 기준치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예, 10만 대에서 25만 대, 그다음에 60만 대에서 86만 대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준 작년치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략 이제 어쨌든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쨌든 같이 추진을 해주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거는 분명 이제 인프라 게임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혼자 수소차를 양산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이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사업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수소차만을 위한 인프라를 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이제 연료전지 스택 개발도 아주 대량의 스케일로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쨌든 이제 공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은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사업의 진행 속도이겠죠.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막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막 빨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정책을 지금 만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았어요. 계속 어차피 우리의 미래니까 이쪽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워낙 지금 자동차 이쪽은 좋게 보고 있고, 내가 이제 어디 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내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IT 하드웨어랑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요새 하여튼 그린 뉴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아까 이하나 연구원이랑도 정리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스토리텔링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게 숫자로 좀 뭔가 아주 미진하게도라도 미세하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선별적으로 결국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무작정 이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여기서 자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관련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펀더멘탈에 말한 대로 저 걱정도 돼요. 왜냐면
그냥 요즘 보니까 스토리로 뭐 이게 관련돼 있대더라 뭐더라 무슨 뭐 관련주 무슨 뭐 히트주 해서 나오는데 야 이건 저거 만약 우리 애널리스트 쪽이라면 이건 다 문제되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막 하고 믿고 또 하고 있고 하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밖에 문제니까 그런 시장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쪽 시장은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것만 이 수소 경제만을 위해 태어난 업체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